일부의 제목으로 짱과 똘마니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짱은 표준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두머리, 똘마니는 부하,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문장에는 단어들 사이에 짱과 똘마니의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작은 단어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될 텐데, 이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도 짱과 똘마니의 원칙은 지켜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하고 학습하는 동안 이 짱과 똘마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네 가지의 덩어리로 구분을 해 본 것이 사품사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품사들 사이에는 서로 짱과 똘마니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품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명사입니다. 세 번째 형용사, 네 번째 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품사들 사이에는 서로 이와 같은 서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로부터 출발해서 부사까지의 서열입니다. 이때 동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동사의 똘마니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똘마니가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똘마니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는 뭘 보고 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come, go, move, 오다, 가다, 움직이다와 같이 우리말 표현 다로 끝나는 말이면 동사라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사는 book, man, justice와 같이 유형, 무형,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손에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 각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면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happy, beautiful, great, 행복한, 아름다운, 위대한, 대단한과 같이 주로 우리말 해석에 니은자로 끝나는 표현, 이거나 나의, 너의와 같이 my, your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그 이외 나머지 것들을 부사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의 가장 짱은 동사라고 할 수 있고, 이 동사가 없으면 영어 문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문장의 짱인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동사는 한 단어에서 많게는 5단어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덩어리 구조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속에는 엄연히 짱과 똘마니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have continued 두 단어 중에 영어 문장, 즉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continue라는 단어, 뜻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동사 원형, 핵심적인 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보조동사, 저는 앞으로 ox라고 부를 건데요. 이 부분은 짱을 도와주는 똘마니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이 똘마니 조직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조동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하위 레벨에 시제, 조동사, 완료, 진행, 수동과 같이 5가지의 똘마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똘마니들 사이에도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 조동사, 완료, 진행, 수동의 순서를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동사, 완료, 진행, 수동처럼 괄호 형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거나 뺄 수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시제는 현재형 또는 과거형과 같이 두 가지 시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 can, may, must, will, shall과 같은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완료는 have 플러스 pp, 즉 과거분사로 되어 있고, 진행은 be 플러스 ing, 수동은 be 플러스 pp. 이 정도는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제라고 하는 형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사에서 시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동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제가 꼭 나와야 동사다. 기본적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단어가 아닌 기호입니다. 따라서 단어는 문장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have continued처럼. 하지만 현, pp 이런 표현은 독립적으로 문장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기호는 반드시 자기 뒤에 오는 단어와 합체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기호이므로 바로 뒤에 따라오는 have와 합체해서 have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 과거분사도 역시 기호이므로 자기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단어인 continue라는 단어에 붙어서 continued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have 플러스 pp 형태가 필요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제는 곧바로 뒤에 있는 continue를 만나서 사용되는 것으로, 합체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ntinue 또는 continuous와 같은 동사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현재, 과거와 같은 시제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덩어리는 전체 죽어있는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시제가 없는 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have continued, 동사는 덩어리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도 중심이 되는 짱, 동사 원형에 초점을 맞추시면 해석하는데,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품사의 두 번째 서열인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구라고 알려져 있는 표현을 저는 명사파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A happy man과 같은 표현에서 짱이 되는 부분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부분은 똘마니 형용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용사와 명사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 짱인 명사의 이름을 가지고 명사파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형용사 똘마니의 조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에서 옥스보다는 개수가 한 개 줄어든 4개의 똘마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용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 형용사 all, both, such와 같은 종류들을 대명 형용사라고 부를 수 있고, 한정사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사파를 만들어내는데 이 한정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선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정사의 첫 번째 관사, an, the,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소유격, my, your, his, her와 같은 단어들이 되겠죠. 지시,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this, that, these, those의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some, any, no, another와 같은 단어들이 바로 한정사에 속하겠습니다. 이 한정사 덩어리 속에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고 한 개만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시문처럼
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면 이 자리에 my와 같은 단어 또는 some과 같은 단어를 같이 쓰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대명 형용사도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량 형용사입니다. 수량 형용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종류들을 일컬을 때 수량 형용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성질 형용사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전체 형용사의 서열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한 짱 그리고 똘마니 형용사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하나의 명사파를 만들어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품사 중 서열 세 번째와 네 번째인 형용사파와 부사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형용사파는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가 짱이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품사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쪽의 부사, 뒤쪽의 형용사의 덩어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형용사파가 되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very happy 두 단어 중에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happy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사파의 조직은 두 개의 부사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데 뒤쪽에 나온 부사가 짱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나온 부사가 뒤에 나온 부사를 도와주는 그런 똘마니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 clearly와 같은 구조에서는 clearly라는 단어가 더 중심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장 속의 사품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짱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오른쪽 부분에 동사의 다음 가는 서열인 명사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부분도 보시면 동사 다음 가는 서열인 명사파가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영어 문장의 형태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명사파와 동사파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파를 만든다면 이때 파의 이름은 서열이 높은 동사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동사파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파가 다시 앞쪽에 명사파와 합체해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이 바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 서열이 높은 동사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커다란 동사파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부사파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사파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서열상 동사 다음 가는 명사파가 다음 옆에 위치되어 있다면 그 뒤쪽으로 부사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짱을 중심으로 서열로 배치되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사파는 이와 같이 가장 앞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사파 역시 동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사파는 이 동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동사 주변에, 동사 안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부사파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여기저기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말로 해석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해석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석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 위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마지막에 위쪽으로 올라오면 해석은 끝납니다. 이때 해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똘마니부터입니다. 우리말의 어순이 바로
똘마니부터 출발해서 짱의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똘마니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 갈림길이 나타났죠? 명사파와 동사파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이 부분은 똘마니부터 찾아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사파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1번이 되겠고 이 부분이 해석이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내려갔다 오시면 됩니다. 이때 내려갈 때도 짱과 똘마니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와 명사파 어느 쪽이 더 똘마니입니까? 명사파가 똘마니죠. 따라서 이와 같이 명사파 부분으로 차근차근 타고 내려가셔서 a nice dog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2번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셨으면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 이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녀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 made와 같은 동사 부분이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타고 마지막 나가면 해석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말의 순서 a tall man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석이 되겠고 a nice dog 이 부분의 명사파가 두 번째로 해석이 되겠고 마무리로 made 같은 단어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 tall man 이 속에도 단어가 3개나 있으므로 이 세 단어의 서열을 따져서 똘마니부터 해석하시면 완벽하게 우리말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해석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말로 다 옮기느냐? 번거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덩어리 단위로 한꺼번에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명사파 한 덩어리, 그리고 동사 덩어리, 그리고 다시 명사파 덩어리 이렇게 해서 끊어서 a tall man 한 키 큰 남자 그리고 made 만들었다, a nice doll 멋진 인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직독직해의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덩어리 속에서 짝만 가지고 해석을 하셔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a tall man 가장 핵심적인 짝이 무엇이죠? man입니다. 남자가 made 만들었습니다. a nice doll 다 버리시고 doll만 해석하시면 인형을 이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